안녕하세요, 곧동남 시돌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토데스크사의 퓨전 360 강좌 영상이고요. 강좌에서 배우게 될 내용은 캠의 3D 최적 황삭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용할 예제를 어디서 다운받냐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 주소를 유튜브 본문에 첨부해 둘 거고요. 그 첨부된 주소로 들어가시면 자료에 캠 공부 참고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를 여셔서 여기에서 개정판 최적 황삭 예제입니다 를 여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고 퓨전 360에서 여시면 먼저 요렇게 뒤집어진 상태로 뜰 텐데요. 여기에서 마우스 휠로 돌려가지고 화면이 보이게 해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이게 한 다음에 디자인에서 워크스페이스를 매뉴팩처로 바꿔주셔서 가공할 수 있도록 화면을 나타내주면 되는데요. 여기 워크스페이스를 매뉴팩처로 바꾼 상태에서 보시면 제가 예제에 올려놓은 파일에 미리 짜놓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안전하게 SKD11 가공할 때 썼던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에서 있는 조건 그대로 쓰시면 아마 다른 소재도 크게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할 거예요. SKD11이 좀 난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난삭재라고 해야 되나? 잘 안 깎이는 재질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3D 최적 황삭 기능으로 전체적인 형상을 깎아내고요. 그 다음에 코너 R을 3D 포켓 기능이거든요. 3D 포켓 기능으로 요 코너 R을 깎아낸 기능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최적 황삭을 써도 됐는데요. 코너 R이 3R이다 보니까 또 이제 소재가 길기도 하고요. 진동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좀 이제 조건을 좀 많이 낮춰서 게다가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깎아내면은 일단 엔드밀이 부러질 확률은 제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성 있게 잔삭 처리까지 한 예제 파일입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 데이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D 최적 황삭과 3D 최적 황삭의 차이점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 2D 최적 황삭은 요런 지금 예제 같은 그냥 포켓 형상이나 아니면 외부 외곽에 요런 데를 깎을 때 쓸 때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연산 속도가 빨라요. 이게 연산을 하는 속도가 있잖아요. 컨트롤 G 이렇게 눌러가지고 얘를 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산이 되잖아요. 이 연산 속도가 2D 최적 황삭이 월등히 빠르고요. 3D는 좀 형상이 크거나 복잡할수록 그 다음에 계단식으로 끊을수록 오래 걸리고 느립니다. 이런 2D 포켓성이 있는 단순한 거 같은 경우에 저는 최적 황삭 2D를 쓰고요. 복잡하거나 어려운 거 같은 경우엔 최적 황삭 3D를 씁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최적 황삭 3D 같은 경우엔 상단에 3D 화살표를 누르시고 여기서 최적 황삭을 눌러주세요. 공구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데 공구 같은 경우에는 셀렉트를 누르셔서 여기에서 3번 10파이 평엔드밀 기장이 50mm인 거 요거를 선택을 해주십니다. 예제를 저처럼 사용한다면 엔드밀까지 다 짜져 있을 텐데요. 이 엔드밀을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하시면 조건이 나오는데 이 조건 같은 경우에는 SKD11 기준으로 이제 짜놓은 거기 때문에 요 기준으로 그냥 다른 실 가공에 투입해서 사용하고 싶은 소재 아무데나 붙여놔도 크게 아마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조건보다 조금 더 빠른 조건으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 있잖아요. 이 영상 보시면 여기 조건 있거든요. 스핀들 4200, 피드가 1680이죠. 좀 더 빠르죠. 그 다음에 FZ 0.1 이것도 이제 SKD11 형상 가공할 때 썼거든요. 그래서 요 데이터로 쓰셔도 됩니다. 여기 영상에 나오는 이 기능이 3D 최적 황삭 기능이고요. 지금 강좌에서 설명드리는 영상이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공구는 선택했으니 형상으로 들어가시면 일단 소재 윤곽 같은 경우에 무슨 기능이냐, 간단하게 소재 윤곽을 선택을 해서 요 윤곽 안에서만 프로그램이 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체크해놓고 여기 소재 윤곽 잡아주는 게 좀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상에 가공 경계 지금 없음 돼 있잖아요. 없음이 돼 있으면 소재 윤곽 체크된 안에서 모든 형상들을 다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냥 요대로 쓰시면 되는데 요대로 안 쓰고 만약에 선택한 위치를 쓰면 뭐가 장점이 있냐, 연산 속도가 조금 더 빠르죠. 간단하게 그림판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3D 최적 황삭은
형상을 요 정도의 면을 다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당연히 이 컴퓨터가 계산할 영역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연산 속도가 오래 걸리고요. 만약에 이제 선택 위치로 이렇게 잡아서 요 부위랑 요 부위랑 요 부위랑 요 부위 깎을 거야 하면 실제 연산은 여기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연산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사실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겠죠. 결과적으로는 똑같지만 저는 그래도 없음보다는 선택 위치를 선택해서 쓰는 걸 좋아합니다. 다른 건 안 쓸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줍니다. 선택 위치 선택해서 가공할 위치를 어딘지만 잡아주시면 돼요. 뭐 여기 밑에를 잡아던 위를 잡던 상관은 없고요. 저는 위를 잡아서 이건 잘못 선택했으니까 해제하고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없음을 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다만 이제 툴을 제네레이트해서 생성하는 시간이 틀린 겁니다. 조금 더 오래 걸려요. 지금 보시면 3D 최적 황사가 여기 만들어지지도 않았죠. 그만큼 좀 3D 최적 황사기 연산 속도가 오래 걸리거든요.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 위치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잔삭 가공 이게 뭐냐, 3D 기능에서는 이 잔삭 가공이 좀 바뀌어서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소스가 좀 달라져 있어요. 예전에는 공구 직경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그건 불가능하고, 전에 짜져 있던 툴패스를 인식해서 못 깎은 곳을 깎을 수 있는 이전 작업에서 이게 황잔삭 기능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냥 황삭할 때, 최초에 황삭할 때는 스톡 설정에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 조정 옵셋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3D 형상 가공 영상을 다시 다룰 때 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그냥 설정해 주시고 넘어가시고요. 높이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가공 영역을 지정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전 높이, 이속 높이, 최고 높이는 이전에 드릴이나 엔드밀이나 포켓 가공할 때 다 똑같은 내용이고, 요 바닥 높이가 제가 말했던 그냥 가공 영역을 정해준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바닥 높이가 마이너스 100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100까지 가공되는 게 아니라요, 모델에서 제가 정해준 윤곽에서 스톡하고 다른 곳만 툴이 짜지는 거라 이건 아무 의미 없고 가공 영역만 지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델 바닥은 0 두시면, 모델 바닥에 0을 두시면 그냥 알아서 가공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딱히 건드려줄 필요 없이 그냥 경로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로로 넘어가면 제일 먼저 상단에 공차가 보입니다. 요 공차는 당연히 낮을수록 정밀하고 깨끗한 툴이 나오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높을수록 시간은 짧게 걸리지만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도 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요 정도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일단 0.1 두고 그냥 사용할 거고요. 0.1 두고 사용해도 되는 이유는 가공 여유를 황삭 같은 경우에 0.15나 뭐 0.2 정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최적 부하량, 최적의 부하, 요게 좀 중요한데, 요 내용이 XY 피치예요. 그러니까 XY 피치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포켓 가공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포켓 가공 강좌 영상에도 설명드렸듯이 요 엔드밀이 있으면 요 엔드밀 이렇게 한번 딱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딱 갈 때 얼마만큼 깎냐라는 걸 결정하잖아요, 황삭에선. 그래서 요 얼마만큼 가냐, 요 이만큼 이렇게 쫙 깎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때 요 거리가 얼마냐, 그 부하량이 얼마냐 라는 내용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SKD11은 기본적으로 30mm 미만 같은 경우에 10화 평엔드밀 사용할 때 1mm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일단 요거는 너무 좀 소재가 길기도 하고 진동이 좀 있을 것 같아서 0.6을 줬어요, 일단 실가공에서. 근데 일단 1mm 줘도 전혀 문제없이 깎입니다. 이렇게 하고 양방향 체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원래 양방향을 체크 안 하면 요렇게 깎고요, 다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깎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양방향은 요렇게 깎고 요렇게 깎고 따다다다다 돼서 훨씬 더 빠르게 가공되겠죠. 그래서 양방향 주고요. 반대 이송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영날 가공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속도를 줄이면 좋긴 한데 크게 상관이 없게 가공이 됩니다, 요 정도 조건에선.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비티 가공은 당연히 황삭이니까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요. 슬롯, 길이, 방향, 황삭, 요거는 사실 쓰는 의미가 크게 무의미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 요거 같은 경우엔 다운컷과 업컷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업컷 같은 경우에
3D 영상 가공할 때 깊은 거 할 때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운컷으로 꼭 체크가 돼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다운컷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삭 절삭 간격, 요거 좀 중요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공구 날 길이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공구 날장 길이가 있거든요. 공구가 요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이렇게 반으로 딱 나눴을 때 여기 날이 있어요. 이렇게 이 사진이 여기 유튜브에 올라왔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걸 좀 확대해서 보면 여기 보시면 검은색 요 부분이 날이에요. 요걸 날장이라고 하는데 요 날장보다 한 2mm 정도 적게 넣어주시면 크게 문제 없어요. 저는 저게 이제 25mm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좀 널널하게 한 20mm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 절삭과 간격은 요것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중간 절삭 간격은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형상이 있어요. 형상이 있으면 뭐 엔드밀 이렇게 있다, 엔드밀이 요렇게 이제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0mm씩 절삭 간격을 줬는데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mm다 이렇다고 했을 때는 평엔드밀 가지고 20mm 줬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번 깎고 여기서 이렇게 한번 깎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깎고 이렇게 한번 깎으면 실제로 어떻게 되죠? 형상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황삭이 됐으니까. 근데 그러면 여기가 너무 많이 남아서 황삭 역할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 절삭 간격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기 황삭 절삭 간격 기본적으로 20mm 유지해서 먼저 여기를 깎죠. 여기서부터는 1mm, 2mm씩, 지금 중간 절삭 간격을 2mm 줬으니까 2mm씩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깎아요. 그러니까 3D 형상에 어떻게 보면은 세부적인 부분을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이 중간 절삭 간격이고, 지금 제가 준비한 예제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는데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영상에선 중간 절삭 간격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요거는 이제 3D 가공이니까요. 인트로 부분에 요 화면 형상이 모델링이죠. 요 모델링 형상처럼 가공을 하려면 중간 절삭 간격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깎아서 볼앤드밀이 깎을 때 무리 없이 깎아집니다. 요 형상이나 이런 가공 조건은 여기 이제 밑에 엔드밀이라고 다 써져 있으니까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요 기능 활용하셔서 형상 가공 한번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저는 중간 절삭 간격은 1mm 일단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꼭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게 3D 영상에서는 평면 영역 검출, 요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안 하면 요 평면 영역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 포켓의 깊이가 예를 들어서 10mm 한번 그냥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 이제 포켓이 있어요. 이렇게 포켓이 있고 이 포켓의 길이가 높이가 여기가 이제 10mm다. 이렇게 10mm면 이 부분 평면 영역 검출을 안 해버리면 엔드밀이 요 끝까지 안 내려가고 한 8mm나 9mm 이쯤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근데 평면 영역 검출을 하면 내가 준 가공 여유만큼, 예를 들어서 가공 여유가 좀 계산하기 쉽게 0.5다, 바닥이 0.5다 하면은 9.5mm까지 정확하게 내려가요. 근데 이제 이 평면 영역 검출을 안 했다, 내가 가공 여유 0.5를 줬지만 실제로 0.5다 훨씬 많이 남아요. 막 1mm 남던 9mm 깎이던 뭐 8.5 깎이던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꼭 요거는 체크를 해주세요. 퓨전 360 그 담당자분들께서 그냥 요거는 체크가 그냥 자동으로 돼있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 평면 영역 검출은 체크하고요, 요 최소 절삭 간격, 축방 간격은 그냥 건들지 마시고 넘어가셔서 요 정도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깊이 우선, 그 다음에 영역 우선은 있는데, 이 깊이 우선, 영역 우선은 체크를 안 하면 그냥 한 포켓 깎고 다음 포켓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굳이 체크를 하지 마세요. 굳이 이제 체크한다고 딱히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그냥 건들지 말고 요렇게 세팅을 하면 가공 여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적 황삭 같은 경우에 0.15 정도 넣으니까 요렇게 쓰시고요. 경로 단순화 요거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황삭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툴이 좀 깨끗하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 체크해서 100분의 1로 만들어 주시고 링크로 넘어가셔서요, 요 링크에서 좀 중요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요 링크는 따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서 램프에서 이 최적 황삭 램프 조건 중에 사실은 뭐 진입 각도도 중요한데 이 나선형 최대 직경이 제일 중요해요.
이 나선형 최대 직경이 요 이제 램프를 타고 진입을 할 때 이 엔드밀이 요렇게 도는 요 중심의 요 직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엔 그냥 10파이면 5.5 정도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지름보다 0.5 정도 크게 주시면 문제없이 이제 잘 가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커도 사실은 엔드밀 부하가 많이 걸려서 부러지고요. 너무 작아도 칩 배출이 잘 안 돼서 부러지니까 나선형 최대 직경은 그냥 내가 사용하는 엔드밀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 넣어주시면 되고요. 11 같은 경우에 진입 각도는 1.3 정도 저는 주고요. 그 다음에 45C 같은 경우에 1.6 정도 줍니다. 요거는 사용하실 때 그 상황에 맞게, 조건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진입 각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좀 더 안정적이고 좀 엔드밀에 부하가 덜 걸리는 가공이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참고하셔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OK 눌러주시면 툴이 짜져요. 이렇게 툴이 짜지는데 이게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좀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거라 제가 미리 준비해놓은 예제를 보면서 일단 시뮬레이션을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시뮬레이션 누르고요. 그 다음에 모델은 잠깐 숨기고 재생을 누르면 아까 설정했던 여기 이제 나선형 직경에 대한 그 직경으로 이제 램프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5.5의 그 직경으로 이렇게 도는 거죠. 가공력이 있으니까 좀 감안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깎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트로코이드라고 하는 요런 원형식으로 형상으로 이렇게 황삭을 해서 내가 그렸던 형상을 인식을 해서 가공을 하는 게 요 3D 최적 황삭이고요. 당연히 저는 2D 최적 황삭보다는 조금 더 사용하기가 편하고 툴짜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요. 그러니까 이 툴이 생성되는 속도는 느릴지언정 사용자가 가공을 하는 그 툴 패스를 만드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저는 요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계는 많고 캠 짜는 사람은 없고 이런 게 있어서 전 다양한 그 제품을 많이 깠기 때문에 3D 최적 황삭을 많이 애용하는 편입니다.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거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